피의자가 그러니까 추적을 좀 따돌기 위해서 야산을 돌아가지고 네, 지난 주말에 시민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전과자가 자기가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끊어버리고 달아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네,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김해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지난 24일 네. 오전 7시 40분경이었습니다. 44살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아하.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훼손되는 그 네. 순간 법무부 산하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요.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또 동시에 관할 보호 관찰소 그리고 경찰서로도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피부착자가 부착하고 있는 발찌는 훼손이 되면은 보관찰소 관제센터에 전자장치가 훼손됐다는 그 확인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보관찰소에서 그 훼손된 지점의 장소에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는 거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달아난 A 씨는 그 강도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아주 중범죄자군요. 지난 6월부터 네.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습니다. 네. 사건 당일 A 씨는 김해 시내 한 야산에 올라서 그 구입한 새톱으로 네. 전자발찌 일부를 훼손하고 네. 자신의 힘으로 나머지를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뜯어낸 전자발찌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야산의 풀숲 더미 속에 숨겨두고 달아났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전자발찌 훼손하면 즉시 관제센터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연락이 간다고 했는데 A씨 어떻게 이게 서울까지 도망가게 된 건가요? 이게 A 씨가 아마도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찰은 산에서 A 씨가 버린 그 전자발찌를 회수한 후 많은 수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인근 야산 그 주변에 CCTV를 모두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찾을 수가 없었다는 CCTV 거죠. 상에서는 안 나왔군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A 씨가 그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 그 시내를 통하지 않고 야산을 통해서 창원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디로 도망갈까 미리 계획을 다 짠다? 계획을 충분히 했다고 하죠. 네.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추적을 좀 따돌기 위해서 진영역을 이용하지 않고 야산을 돌아가지고 창원역까지 다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갑니다. 거기서 창원에서 다시 이제 서울 가는 기차표를 발권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거지. 저희들이 이제 서울청에 이제 공조 요청을 관할서에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다시 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여간에 투숙인 걸 확인해가지고 23시에 저희들이 이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네, 결국 모든 사건이 네. 범인을 잡는 데는 이제 시간 문제기는 한데요. 특히나 이런 그 성범죄자 같은 네. 경우에 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으신 분이 네. 24시간 이제 그 관찰 상대여야 되는데 네. 그걸 벗어난 상태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네, 또 네. 2차 범행. 또 똑같은 그런 성범죄가 재범될 가능성이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어 전자발찌를 끊었다라고 네네.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빨리 검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네. 정말 생명인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거까지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김해 야산에서 이제 전자발찌를 끊었는데 16시간 뒤에 서울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불안을 더 많이 느낀 거죠. 자기 잡기는 잡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거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그 A 씨는 그 인근의 마산에 계신 어머니 집을 떠나서 김해 쪽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해 쪽에서 현재 하고 있던 일이 굉장히 힘들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다른 먼 곳으로 좀 떠나겠다. 라는 의사를 수차례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적성이 맞지 않으면 김해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보지 그걸 또.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이제 휴대전화까지 어머니께 드리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전자발찌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다고 해서 뭐 다른 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지요. 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다. 단지 좀 제약이 될 뿐인데요. 그런가요? 다른 데 이전하고 싶으면 그 보호 관찰관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받으면 되네요. 네, 그리고 7일 이상의 국내 여행이나 해외 출국도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해외 출국도 가능하네요. 네, 주로 이제 강력 범죄인데요. 뭐 성폭력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 그리고 강도, 살인 이렇게 좀 강력 범죄인들 중에서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을 방지하고 또 국민 보호를 위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스쿨존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군요. 네, 그리고 외출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이제 정해놓은 금지 시간대가 있고요. 또 만약에 장치를 풀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또 담당 보호관찰관이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형을 다 살고 나와서도 계속적인 감시 상황에 있는 거죠. 그 평생 동안 전자발찌를 뭐 하지는 않을 테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죠?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때까지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다 크고 큰데요. 그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왜 그렇지요? 이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전담 그 보호 관찰관 수를 20% 늘렸다고 합니다. 늘리긴 늘렸네요. 모자란다고 늘 말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범 위험률이 높은 상위 3% 100명은 100명을 선정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아예 야간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도록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범죄가 자꾸 반복되고 하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야간 통금을 아예 실시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지요. 끝으로 이번에 검거된 A씨 변호사님은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만약에 전자발찌 이렇게 끊고 도망가면 전자발찌를 이제 훼손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사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